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밥그릇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 친여 성냥 군소정당 4+1 협의체란 해괴한 모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범여권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선거법 개정이라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선거법은 정치제도 개혁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 야당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여야 거대 양당은 기득권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3% 상한제 폐지, 선거권과 비선거권 연령 일치, 지금 국회의원은 25세, 대통령은 40세로 이상으로 출마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폐지시켜야 합니다. 지역구 선출제도 폐지와 전면 비례대표제가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값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최악의 미친 집값, 무능 5기로 자초한 정부는 실종 상태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집값 폭등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정권을 거쳐온 것입니다. 금융 자본주의 막장은 주식, 펀드 그리고 집값입니다. 통제불능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집을 현재 같은 자본주의 상품 시장에 내놓고서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비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장관 청문회도 전에 청비리 수사 무력화 인사 준비, 조선일보는 비리 면허증 가진 듯한 유재수 발급자는 누군가, 문화일보는 언론 봉쇄하고 범죄자 편들며 검찰 공격하는 청와대 적반하장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비해 불편 부당함이 없도록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크리스마스 악몽 다가오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 25일 전후 ICBM 발사 징후 높아져 미일과 공조하고 중국 설득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자멸의 길 재촉할 북 ICBM 허장성세, 매일경제 신문은 북한 또 중대 실험 무모한 도박 멈춰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돼야 합니다. 협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빅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빅딜 협상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하라고 압박한다면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난 시기의 핵협상의 과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수천 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 오히려 핵을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일 정상, 군의 정치 뛰어넘어 연내 관계 개선 실마리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100년 동안 쌓인 문제를 연내에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조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제2, 제3의 김봉진 신화 읽어낼 벤처 활성화 정책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안 되는 것 말고 다 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 바꾸고 될성 부른 기업 돈 걱정 덜 벤처 투자 시장 발전시키며 기업 공개 M&A 문턱 낮춰서 대박 터틀 길 넓혀줘야 한다. 환상의 기업 정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자본주의 공황, 경기 후퇴, 빈부격차의 양극화의 원인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왔기 때문에 결과한 일입니다. 벌어진 일이죠. 소위 말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은 모두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의 이윤 극대화 조치입니다. 이윤 극대화는 노동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수탈이 정대될 것입니다. 영국 정치 관련 삼경신문은 시대착오 좌파 공약 응징받은 영국 노동당 유권자는 껴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영국 여야 세력 교체를 단편적으로만 지금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보수파를 한국의 보수파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영국 보수주의가 대처 이후 신자유 정책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노동 산업안전복지 등에서 한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원전 관련 삼경신문은 EU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 위해 원전 필요 합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EU 정상들이 결정했다고 원전 가동, 사고, 사용 후 해결료 등 방사능 위험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합의했다고 면제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재벌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인하와 혁신, 구자경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했는데요. 노사 관계가 아니라 노경 관계를 통해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노동자 착취를 고도하면서 이음과 부를 축적해온 검은 이야기는 쏙 빼고 재벌을 지금 미화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지자체 고삐 풀린 현금 살포 뒷감당 어찌하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현금을 푸는 복지 사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절반에 근접한 현금 복지 대상 가구 좌파 불패 놀이나 역시 비판하고 있는데요. 토목 건축 사업으로 모래나 강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개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현금 지급은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한국사 교과서 모두 국가 정통성 훼손, 교육 반역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사 교과서 좌편향 일색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권에 따라 한국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인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인식은 현재가 각각이 찬 존재의 차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존재와 인식의 괴리는 왜곡된 교육과 정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지 일방적으로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